저는 네. 평소에 고추장찌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닭고기가 들어간다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닭고기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찌개를 별로 안 해 드시는데, 맞아요. 예, 사실 닭고기로 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일단 보니까 앞에 네. 좀 무가 보여요. 네. 무하고 다시마가 보이니까 밑국물은 그냥 맛있을 것 같네요. 아우, 벌써 이제 뭐 금방 뭐 척 보면 이제 아시는데요. 아무래도 좀 오래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육수를 낼 거니까 네.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시원한 썰어서. 맛을 내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단시간에 육수를 내려면 저처럼 이렇게 좀 잘게 썰어주시면 네. 좀 더 빠른 시간에 맛이 우러나게 되니까요. 이렇게 납작 썰게 해주시고 여기에 네. 이제 다시마까지 같이 해서 냄비에 이제 물을 붓고 끓여주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물에다 재료를 넣고 근데 끓여주시고. 요새 끓는 물에 넣지 않고 그냥 찬물에 넣네요. 왜냐하면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성분을 우려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뜨거울 때 집어넣게 되면 재료의 맛성분이 잘 우러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다시마는 건져주시고 무는 투명한 느낌이 날 때까지 한 1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이제 네. 육수가 완성이 돼요. 네.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동안에 이제 네. 다른 나머지 재료를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부터 손질을 좀 해볼까요? 일단 이제 도마 깨끗할 때 네. 채소부터 먼저 썰어볼까요? 네. 그래서 파 들어가죠. 네, 파는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파가 들어가면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파가 해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맛을 내주는 역할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파를 넣어서 냄비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냄새를 한꺼번에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파 이렇게 썰어주시고 이건 무슨 버섯이에요? 요거는 이제 에네타리 버섯이에요. 오. 이렇게 좀 건져 먹기 편하게 찢어주시면 돼요. 몸에 좀 버섯까지도. 네. 그리고 이제 국물이 버섯 싹 스며들면 굉장히 맛있어요. 버섯 씹을 때 좀 쭉 나오잖아요. 국물이.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시원한 맛도 사실 내주고. 네. 근데 뭐 저는 이 에네타리 준비했지만 뭐 어떤 버섯이든 괜찮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버섯 어떤 거든지 괜찮은 걸로 사용을 해주세요. 자, 애호박은 반달 썰기로 해주시고. 이 애호박도 찌개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부들부들해지면서. 시원한 맛도 많이 내주죠. 네. 근데 지금 애호박은 너무 두껍게 썰게 되면 오래 익혀야지 되고 네. 오래 익히게 되면 또 색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얇게 썰고 조금 나중에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감자는 네. 조금 도톰하게. 들어간 채소들을 보니까 다들 이제 먹으면서 포만감이 있겠어요, 선생님. 이것만 사실 먹어도 네. 예, 든든하게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닭고기하고 또 같이 먹게 되니까요. 네. 예, 든든한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요리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감자는 조금 도톰하게 해주세요. 감자를 잘 부서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양파도 들어가는데 양파는 어느 정도 크게 썰까요? 양파도 그 감자 폭하고 비슷하게 네. 조금 한 뭐 1.5cm 정도 폭이 되도록. 네. 오늘 요리는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푸짐하게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닭 한 마리 가지고 같이 만들게 되면 네. 진짜 푸짐하게 네. 그냥 이거 하나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네, 먹을 수 있는 요리죠. 이 깻잎은 뭔가요, 선생님? 깻잎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에 좀 향을 내주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줄기 부분은 좀 잘라내 주시고 네. 이것도 한 향긋하다, 벌써부터. 이렇게 네. 잘라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보슬보슬하게. 그대로 넣게 되면 이제 하나로 뭉쳐버리게 되니까 네. 미리 좀 풀어주는 거죠. 향이 정말 좋은데요, 선생님? 이제 닭을 먼저 좀 제가 삶아줄 거거든요. 이 닭은요, 손질된 닭을 산 건가요? 예, 그 요즘은 이제 그냥 아예 볶음탕용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맞아요. 집에서 이걸 씻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네. 어차피 이제 끓는 물에 얘를 삶아내면서 다 좋지 않은 거는 다 씻겨지게 돼요. 한번 삶아내요? 바로 넣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름기하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오. 넣어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끓는 물에 닭고기를 넣어주세요. 근데요, 평소에 닭볶음탕이나 뭐 네. 이런 거 끓일 때 그냥 닭을 바로 넣죠, 그냥. 그때도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삶아서 하는데 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닭이 가지고 있는 기름기가 지금도 이제 벌써 뜨기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기름기가 녹아서 나오게 되고 또 닭 특유의 좋지 않은 냄새를 한번 없앨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닭이 끓기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은 냄새가 우러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때 저 마늘이랑 생강을 같이 좀 넣어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납작 썰어서 한번
물이 끓을 때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냄새를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뭐 통후추가 있으면 통후추, 네. 아니면 그냥 가루후추도 괜찮아요. 넣어주시고 아까 파의 잎부분 같은 경우도 네. 같이 넣어주게 되면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비린내를 확실히 날리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특유의 좋지 않은 냄새 네. 없애고 하게 되니까 나중에 찌개를 끓였을 때도 훨씬 더 깔끔하고 담백하게 네. 끓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 네. 이렇게 끓여줄 때 선생님 완벽하게 익히나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3분 정도만 삶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이 이렇게 가장자리가 끓기 시작을 하잖아요.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면서 닭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냄새도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썰어놨던 이 재료들을 이때 넣어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비린내를 빼기 위해서. 예. 그리고 저 후추도 조금만 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네. 지금 제가 물을 좀 넉넉히 한 이유가 닭고기가 들어가면서 국물이 적은 경우에는 닭고기가 들어가면 금방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닭의 맛성분이 물로 전부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물이 넉넉하게 많은 상태에서는 닭이 들어가자마자 겉부분이 빨리 응고가 되면서 네. 맛성분은 빠져나가지 않고 좋지 네. 않은 냄새와 기름만 바깥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넉넉한 물에 삶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닭고기를 예. 조금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에 뜨는 네. 거품을 네. 걷어주시고, 아니면 이제 아예 뭐 이제 냄비채 네. 그냥 체에다가 받치셔도 사실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완벽히 익진 않았죠, 선생님. 아주 속까지는 안 익었지만 네. 이제 핏물이 응고가 되고 겉에 어느 정도 기름기가 완전히 제거될 만큼만 익혀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아까 끓여놓은 육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육수에다가 이제는 찌개를 끓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육수에 아까 넣은 무는 건져주세요. 건져주시고 네. 다시마는 물이 끓을 때, 그리고 무는 10분 정도 더 끓여서 지금 건진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고추장을 먼저 풀어주고, 자, 이제 양념 재료가 들어가죠. 무 다시마 육수에 고추장을 좀 풀어주세요. 네. 그리고 국간장도 미리 조금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고추장찌개에 고추장이 빠질 수 없죠, 선생님. 아, 그렇죠. 고추장으로만 간을 다 맞추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물이 사실 또 너무 텁텁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적당히 국간장이랑 같이 좀 섞어서 넣어주시고, 네. 여기에 아까 준비해놨던 닭고기를 예. 넣고 이제 익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양념을 넣을 거면 한 번에 다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예. 따로따로 넣어요. 나머지 양념은 사실은 이제 파, 마늘 같은 거는, 네. 넣어서 익혀졌을 때쯤 불을 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넣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일찍 넣지 마시고 네. 기본이 되는 간을 맞춰줄 수 있는 재료만 먼저 넣은 거죠. 네. 자, 여기에 이제 닭을 한 3분 정도 익힌 거였잖아요. 네. 넣어주시고 우리 재료 중에서 제일 안 익는 재료가 감자잖아요. 네. 감자를 이때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재료를 보니까 지금 선생님, 네. 떡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떡볶이떡 같이 넣어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끓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닭고기 고추장찌개가 어느 정도 끓는 동안 네. 저희는 다음 요리 콩나물 파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네. 이름만 들었을 때 고기랑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했고, 그쵸. 요건 콩나물이 들어가서 밥이랑 함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요거 자체를 반찬처럼도 드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고기 드실 때 곁들여 먹는 채소 대신 여기에다 이제 같이 곁들여서 드셔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콩나물을 먼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익혀보려고요. 간단하게. 네. 그래서 물기가 좀 있어야지 그 열 전도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헹궈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거기 비닐봉지 예. 그거 좀 주시겠어요? 자, 여기에 넣어주시고 아니 그냥 그릇에다가 놓고 네. 전자레인지 돌릴 줄 알았는데 비닐봉지에 넣고 돌리네요. 더 편하라고요. 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좀 뿌려주세요. 소금 왜 넣어요? 소금은 이제 기본 간도 되고 비타민C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보통 이제 그릇에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밑에 부분, 윗부분이 고르게 안 익게 맞아요, 되지만 맞아요. 비닐에 이렇게 해서 좀 펼쳐서 하게 되면 골고루 더 빨리 익게 되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3분만 전자레인지에 강한 불로 익혀주도록 3분이요? 할게요. 네. 자,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아, 뭐 간단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손이 많이 안 가니까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네. 여기 이제 나머지 채소들을 좀 넣어볼게요. 닭고기 고추장찌개를 지금 이어서 만드는 거죠? 네. 버섯도 좀 넣어주고. 버섯 넣고요. 호박도 넣어주시고. 푸짐하네요, 선생님. 네. 양파도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찌개다 보니까 국물이 자작하네요. 근데 뭐 이거 국물 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늘리셔도 되고요. 물을 부어서 늘려주셔도 괜찮아요. 워낙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좀 진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 건더기 양도 조금 많이 넣고 싶으면 좀 많이 넣어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떡은 언제 넣나요? 떡도 그러니까 말랑하면 좀 나중에 넣어주시면 되고 네. 조금 단단하면 미리 같이 이렇게 채소 넣을 때 같이 넣어주세요. 아니, 떡이 들어가서 따로 밥을 같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식사처럼도 그쵸? 이제 드실 수도 있고 네. 당면 같은 것도 또 넣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식성에 따라서 조금씩 조율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매운맛을 내줄 네. 수 있는 고춧가루. 이제 남은 양념을 해주는 거죠? 네,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네, 칼칼하게. 네, 요거는 이제 식성에 따라서 조율을 해주세요. 뭐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네. 광희 씨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하죠, 아, 선생님. 그래요? 그럼 좀 넉넉히 제가 넣어주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네. 확실히 비린내를 확실하게 잡았네요, 선생님. 그렇죠. 또 요거 생강 네. 적당량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간은 제일 마지막에 네. 소금하고 후추로. 후추는 마지막에 이제 맞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재료가 충분히 다 익을 때까지 끓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닭고기 고추장찌개가 끓는 동안 네. 저희는 이어서 콩나물 파무침 계속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그렇죠. 자, 제가 장갑을 하나 끼도록 할게요. 바로 무치나요, 선생님, 이렇게? 네, 바로 묻혀요. 오. 무침 재료, 양념 재료는 뭐예요? 일단 파를 넣어주시고 네. 여기 파에다가 고춧가루만 먼저 색깔을 내줄 거예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 좀 넣고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 색이 골고루 좀 섞이게 되면 네. 나머지 양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양념 어떤 거부터 예, 넣을까요? 저쪽에 이제 식초하고요. 네. 자, 한쪽 옆으로 이렇게 좀 끓여주신 상태에서 식초, 네. 간장, 간장. 그리고 설탕도 약간 넣어주시고 네. 가볍게 좀 섞어주세요. 그리고 참기름도 살짝 넣어서 네. 이걸 가볍게 버무려 주시는 거죠. 먼저 버무려 주고요. 네. 자, 고춧가루 양은 여러분들 이제 식성에 따라서 조금씩 네. 이제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좀 많이 넣어주시고 지금 콩나물 다 익었다고 소리 나거든요. 가져볼까요? 네. 완벽하게 잘 익은 네. 것 같아요. 숨도 잘 죽었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저는 살짝 아삭아삭한 느낌이 그대로 나도록 익힌 거예요. 근데 네. 이 상태에서 잠시 두시면 이게 이제 뜸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뜸 들인 상태까지 두셨다가 네. 여기다가 그 무친 파무침은 가볍게 덜어놔 주시고 요거 그대로 활용하셔서 여기다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이러면 따로 콩나물을 삶을 필요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콩나물이 물이 저절로 이제 생기고 네. 밑에 보면은 물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따라버릴까요? 네, 따라주시고. 아, 그래서 이 콩나물에도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네. 먼저 색을 내주세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기가 콩나물 겉에 있었기 때문에 콩나물 네. 색이 붉게 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우러진 상태가 되면은 이때 소금으로 간 아까 소금 조금 뿌렸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상황 보셔서 필요하면 조금만 더 추가로 해주시고 맛을 보시고. 다진 마늘 약간. 네. 보통 우리가 콩나물 무침만 해서 드신다고 생각할 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 거죠. 네. 이거 참기름이고요.
통깨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 식초가 안 들어가나 봐요, 선생님. 요거는 그러니까 파는 아까 새콤 달콤한 느낌이 나게 무친 거고, 네. 요거는 그냥 콩나물 무침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이렇게 콩나물 무치면 금방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콩나물 무침이죠. 자, 여기에 네. 요 파를 같이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엔요. 섞어주시는데 섞으실 적에 막 비비지 마시고 네. 이렇게. 각각의 양념을 사실 따로 했잖아요. 맞아요.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서로 같이 먹기는 하지만 그 맛이 각각 또 재료하고 어우러져서 살아있게. 함께 먹지만 입안에 들어갔을 땐 다른 맛이 나겠죠. 네, 다양한 맛이 한꺼번에 예. 나거든요. 자, 완성이에요. 또 콩나물 무침 하나만으로도 사실 푸짐하게 드실 수 있잖아요. 이랑은 말할 것도 없이 궁합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선생님. 근데 삼겹살 아우. 구워서 드실 때라든지 아니, 좀 느끼한 그거 있잖아요. 왜? 예, 차돌박이. 어. 네, 맞아요. 구울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새콤한 맛하고 매콤한 맛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콩나물 파무침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매콤 아삭한 콩나물 파무침이 완성됐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닭고기 고추장찌개 완성시켜볼게요. 완성해야죠. 자, 이제 뭐 모든 재료가 다 골고루 익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파 어슷 거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깻잎. 이거 깻잎하고 파 넣은 다음에는 네.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그냥 한 소끔만 끓이면 되고요. 네. 그 깻잎이 국물 속에 잠겨서 숨이 죽으면 네. 바로 이제 불 꺼주시면 되거든요. 손을 금방 굽잖아요, 선생님. 금방 죽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을 보셔서 네. 부족한 간은 이제 소금 넣어주시고. 사실 아까는 닭볶음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느낌은 마지막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닭볶음탕스러운 느낌이지만 이제 국물이 맞아요. 있는 상태니까 좀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후추까지 넣으면 이야. 푸짐하게 완성입니다. 완성 접시를 준비해 볼게요. 네. 사실 닭볶음탕 먹으면서 항상 아쉬웠던 거 네. 국물이 좀 자작했으면 국물이 좀 있었으면 싶었는데 네. 이게 그런 그러니까 요리네요, 국물처럼 선생님. 예. 그렇죠. 그래서 건더기는 닭볶음탕처럼 넉넉하게 드실 수 있으면서 국물도 먹고 대신 이제 국물도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좀 푸짐하게 드실 수 있죠. 그리고 떡도 집어넣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건져 먹는 또 재미가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찌개 하면 건더기 한 3분의 2 정도 네. 넣는데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건더기가 많은 네. 상태로 드시는 게 왜냐면 건더기부터 건져 먹고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국물 또 떠서 드시고 하는 형태로 드시는 게 좋거든요. 닭고기가 국물 안에서 촉촉하게 익었어요, 선생님.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호박을 일부러 조금 얇게 썰었잖아요. 나중에 넣을 거라. 네. 색깔이 그대로 이제 푸른색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죠. 진짜 매콤한 향 정말 좋네. 얼큰할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맞아요. 고추장을 넣었으니까 얼큰하고 좀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요리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네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얼큰하고 푸짐한 닭고기 고추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우후!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얼큰한 닭고기 고추장찌개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끓는 물에 닭, 향신채, 후춧가루를 넣어 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닭고기 누린내는 싹 사라지고 기름기가 쏙 빠져나가 담백해진다는 사실. 그런 다음 고추장 양념에 보글보글 끓여주면 매콤한 닭고기 고추장찌개가 뚝딱. 속까지 시원해지는 얼큰한 맛. 닭고기 고추장찌개로 푸짐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